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대부분은 이유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일본이나 다낭, 푸켓 등의 관광지가 대단히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휴양으로서도 적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유행한다는 한식을 먹어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직접 K-팝을 눈으로 보고 싶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바로 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국토의 60%가 산악지대입니다. 그만큼 산이 굉장히 많죠.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산만 하더라도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북한산 등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타기 위해서 한국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건 이 산을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커피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처럼 원두가 유명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카페가 굉장히 많고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한 집 건너 한 집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해 니케이 신문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가 전 세계에서 카페 수가 가장 많은 도시라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기준 상하이의 카페 수는 6,913개로 도쿄와 런던을 제치고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중국의 커피 시장이 26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죠. 이에 따라 인구수 대비 커피 소비량을 봤을 때 중국인들이 한 해 평균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고작 10잔 내외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엄청나죠. 우리나라의 국내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현대경제연구원과 KB경영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연간 353잔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이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커피 평균 소비량 132잔의 약 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가구별 지출을 보게 되면 2014년 7,587원에서 2018년에는 15,815원을 기록해 5년 동안 무려 108%가 넘게 증가하는 아주 무서운 추세를 보이고 있죠.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의 증가는 세계 커피 시장 전문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의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는데요. 2019년 유로모니터는 세계 각국의 2007년과 2018년 커피숍 시장 규모와 원두 및 믹스커피 제품 시장 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커피숍 시장 규모는 2007년 6억 달러에서 2018년 43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우리나라의 커피숍 시장은 전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2007년까지는 커피숍보다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원두 및 믹스커피를 구입해 커피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2018년에는 커피 소비가 대부분 커피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10년 동안 우리나라 커피 소비 패턴이 크게 변한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커피 문화는 과거 집과 직장에 한정적이던 게 점점 야외로 나왔고 하나의 카페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페 문화 역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갔는데요. 특히 요즘은 카페에서 단순히 커피만 판매하는 게 아닌 디저트와 컵, 다이어리, 옷 같은 MD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즘은 SNS나 포털 사이트의 맛집을 검색하게 되면 음식점과 동시에 카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커피와 카페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미국에 회사를 두고 있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스타벅스는 한국에 1999년 진출해 2022년 기준 전국에 무려 1,7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5,500개, 중국 5,557개, 그리고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1,600에서 1,700개 사이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스타벅스가 진출해 있는 64개국에서 3, 4번째로 점포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얼마나 스타벅스와 커피에 열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와 한국은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스타벅스는 새로운 매장이 들어설 때마다 점점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100년 한옥에 담긴
스타벅스 대구 종로 고택점이 있습니다. 대구 종로 고택점 스타벅스는 1919년 처음 지어져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고택을 활용한 매장으로 기존 한옥 건축물에 스타벅스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강 위에 떠있는 스타벅스 역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잠원 한강공원 스타벅스는 오픈 전부터 전 세계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한강은 한국인에게도 또 외국인에게도 관심을 한 몸에 듬뿍 받고 있는데 그런 한강 위에 스타벅스 건물이 떠 있다고 하니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스타벅스들이 해외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 더 북한산점인데요. 지상 1층과 2층, 루프탑까지 약 300평 규모로 지난 15일 오픈한 이 매장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북한산을 전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한국의 산을 눈으로 보고 또 몸소 즐기고 싶어 한국을 찾곤 합니다. 특히 한국의 단풍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가을쯤 방문하는 곳이 좋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합니다. 또한 북한산점의 매력은 기존 도심 속 매장에서 벗어나 새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죠. 이처럼 대구 종로 고택점, 북한산점 외에도 1960년대 지어진 이후 현재는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폐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옛 공간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경동 1960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 경동 1960점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픈한 이후 일 평균 100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기존 극장 공간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여 옛 극장의 멋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LG전자와 협력을 통해 고객 경험 요소를 확대한 새로운 공간이 현재 입소문을 타면서 오픈 고작 2달 만에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실제로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에 따르면 평일 오후 2시였지만 약 200여 석의 자리 중 단 하나의 빈 좌석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히잡을 쓴 외국인 관광객들도 방문 인증샷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스타벅스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또 한국의 사계절 자연과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는 스타벅스만 있냐? 처음에는 스타벅스 때문에 한국을 찾았던 외국인들이 다양한 한국의 카페 문화를 보고 소위 말해 문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한국처럼 카페 문화가 뛰어난 곳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에서는 대형 카페가 하나의 트렌드처럼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대형 카페들은 특성상 부지가 넓어야 하기 때문에 시내에 있기보다는 시내와 조금은 동떨어져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풍경들을 이동 가네라든지 또는 시원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풍경들을 즐길 수 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더구나 이런 곳들은 카페와 베이커리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닌 다양한 한식, 양식 등의 커피와 어울릴 만한 식사까지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이면 가족들끼리, 친구끼리 또는 연인들이 주로 데이트 코스로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이런 카페가 단순히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닌 카페 한 곳에서 식사와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고 주변 풍경을 보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하나의 데이트 코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러한 사진들을 SNS에 찍어 올리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게시물을 보고 이런 한국의 사계절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카페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반응이 굉장하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카페 문화에 대해서 해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진심으로 미친 카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갔을 때 내가 갔던 정원이 멋진 카페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 남은 너무 강렬한 이미지로 남아버렸어요. 거대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 있던 전주의 시골의 카페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카페가 엄청나게 많다죠. 내 주변에 이런 카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카페는 단순히 커피 한 잔 잠깐 마시고 떠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카페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 난 이곳에 반드시 살고 싶고 가보고 싶어.
정말 멋진 전망이다. 물론 내 방도 전망이 있고 시원하지만 볼 수 있는 거라고는 고작 천장에 달린 에어컨뿐이다. 그리고 근처 카페를 가보면 보이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 고작 선풍기뿐이지. 창밖은 정말 최악이야. 한국 카페가 너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들과 어우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는 저런 카페가 너무 많아요. 특히 선상 위에 있는 스타벅스가 내게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카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구나 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제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적의 가을은 모두 다르지만 대부분 단풍이 피죠. 그런데 한국만 유독 달라요. 빨갛고 노란 단풍이 핍니다. 그런 전망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갔을 때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는데 근처에 있는 아쿠아리움 카페를 가보고 충격받았지 뭐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아주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나도 모르게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인어공주가 된 것처럼 신나 있었어. 한국의 카페는 참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음료가 리필이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아이스커피는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인데 대부분 무료로 혹은 1,000원의 음료가 공짜로 리필이 됐습니다. 이런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 카페가 특별히 좋은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디든지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어요. 대부분의 커피 맛은 비슷했고 대부분의 음식 판매 리스트 역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어느덧 9년이 지났으니 많은 게 변했을 것 같아. 도시의 각 구역에는 새롭고 다른 카페들이 생겼겠지. 다른 사람들이 말했듯 한국에는 어디에나 카페가 있어.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카페를 가고 싶다면 SNS를 켜면 될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은 SNS 안에 살고 있으니까 말이야. 한국이 봄일 때 방문하고 싶습니다. 지난 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잠실을 찾았고 그곳에 있는 카페를 방문했는데 눈앞에는 벚꽃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카페를 또 찾았습니다. 올해는 그곳을 반드시 방문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